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한번 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는 제가, 음,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그 영상의 얘기가 뭐냐면,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밥숟가락하고 뭐 사고 팔고 해서 이제 손실을 조금 줄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량 매도를 했는데, 오늘까지 버틴 이유, 그리고 2차 매수 자리, 뭐 기타 종합적인 상태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대략 한 여기 62만원 손실이고 21만원, 22만원 정도니까는 40만원 정도 손실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이대서 어쨌거나 40만원 정도 손실은 봤는데 손절은 했는데 오늘 했는데 오늘까지 버틴 이유라든지 차트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프라웨어는 이게 이 상한가를 갔을 때를 보시면 점상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T상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점상을 가고 T상까지 갔는데, 그럼 이때 제가 차트가, 이 차트 보통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급등했으니까 조정은 올 수 있었겠지만, 이 T 상한가입니다. 이 차트의 베이스는 이 T 상이 갔을 때 위치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자리를 다 넘어섰죠. 그 길게 밀어보면, 이게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 있었냐? 2017년도에 1300만 주. 그리고 2018년도에 580만 주에서 1880만 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2000만 주가 채 안 됐다. 이런 의미겠죠? 2000만 주가 채 안 됐으니까는 거의 1대1로 추가 상장된 것이 1415원, 그리고 1852원에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상장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두 개의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추가 상장이 없었다 치면 여기에서 추가 상장이 없었다 치면 뭐라 그럴까요? 멀리 갈 수 있는 물량,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기름을 가득 만땅 넣듯이 멀리 갈 수 있는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누군가 세력이라는 존재가 물량을 많이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 베이스는 1800만 주가 상장되었던 물량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T 상한가를 갔을 때 매물대를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이 밑에서 물량을 1800만 주나 상장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을 굉장히 많이 쥐고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분율을 보시면 세원이 13% 가져 있고 기타 뭐 물량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주수가 거의 뭐 86%, 그죠? 86에서 87% 정도 되니까는 한마디로 유통주수가 엄청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추가로 상장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어, 유통주수까지도 많아가지고 이것은 여기 T 상한가 올라왔을 때 세력이라는 존재는 저 많은 물량이 있는 걸 알고 올라온 거죠. 알고 올라온 것이고 또 겁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점 T로 올라왔겠죠. 다시 말해서 이 차트는 저 많은 물량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통제력을 가지고 싶거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통제는 매집이 끝났거나 아니면 그 많은 물량들이 이제 매도세로 쏟아지겠죠. 매도세로 쏟아진다 하더라도 다 주워 담을 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날아가 버리면 좋은데 날아가지 않은 것은 뭐 두 번째 문제죠.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정 떨어지게 됐는데, 그렇다 치면 이 차트는 먹을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세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물량을 많이 쥐고 있거나 또는 지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나서 이제 매매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주가 되냐 조정 떨어지냐 긴 개미핥기가 이루어지냐 이 두 가지 갈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내려왔으니까 후행석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원래 내려온다라고 분석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매물대를 지나갈 때 상한가 가고 점 가고 T상을 갈 때 이만큼을 그냥 쑥 쉽게 쑥 올라가 버렸죠. 쑥 올라가 버렸는데 이 올라갈 때 이 포지션,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올라갈 때 포지션, 여기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갈 때 물량을 충분히 받으면서 올라가면은 받았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올라갈 때 자 종가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상한가 연속 달렸던 시절로 11월달로 자 왔습니다. 왔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뽑아버렸죠. 그냥 뽑아버렸고
물량 충분히 안 받았죠. 그리고 점 갔으니까 물량 안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거래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했다? 물량을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매매를 하긴 합니다만 그냥 지나간 것들은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점수를 매기긴 합니다. 다만 차트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일찌감치 들이댄 것이 이제 패인이겠죠. 그래서 일단 못 먹을까봐 들이댔던 것이 이제 손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내려오는 이유는 아시겠죠? 내려오는 이유는 그냥 갔으니까 개미핥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앞쪽에 있는 물량들을 싹 쓸어담기 위한 개미핥기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나서 왜 2차 매수를 안 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차 매수를 하긴 했는데, 자, 매매 일지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여기에서 좋아서 한번 들이댔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더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개 발악하니까 개미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밥숟가락 두 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인프라웨어 검색하셔가지고 제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밥숟가락 두 개를 했는데 뒤에는 손을 아예 안 댔습니다. 이 손을 안 댄 이유는, 자, 제가 이제 좋은 공격 자리를, 어느 자리를 좋은 공격 자리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개미들이 어처구니 없어서 나가 떨어질 때를 좋은 공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어처구니 없이 떨어져야지만, 예,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미들이 돌겠네, 미치긴 하는 자리를 저는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타를 쳐서 밥숟가락 두 개씩을 해서, 보다시피 자, 여기 한 번에 매면은, 예, 약간 프로스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버틴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자, 그렇다 치면 제가 추가 매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 이후로 개미들이 어처구니 할 만큼의 캔들이 있었냐 하면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어처구니 없어 할 만큼의 어이없는 캔들, 돌겠네 하는 그런 캔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이수앱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개미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건 시작한 건 맞지만 한 번 더 장대가 떨어지면 살 거다, 이 점을 살 거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개미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자리가 우리는 좋은 공격자로 인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처구니 없는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손절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손절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티게 된 건데, 좋은 공격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냥 들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공격은 할 수 있었겠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 하나 더 넣으길 바라면서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기다리다 보니까는 제가 공격할 자리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고점이 상한가거든요. 고점이 상한가면 29.88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때도 제가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예, 제가 보고 있었으면 했을 텐데 자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 손절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 떨어졌을 때, 자, 그러면 왜 그 뒤로도 가만 들고 있었냐. 자, 보십시오. 우리 이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가열이죠. 가열이고 여기는 소외되어 있던 구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무슨 노력이 뚝딱뚝딱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런 자리,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 그제도 마찬가지, 요런 자리에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이 어때요? 왼쪽보다는 확연하게 뭔가 노력을 하던 조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사실은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뭐 몇천만 원 들고 있긴 있었는데 현금을 더 늘려가지고 비중을, 현금, 그러니까 종목을 더 사가지고 현금 보유 비중을 제가 늘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게 된 거고,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는 요런 자리들은 이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좋은 공격 자리가 맞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올려드리고 나서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절까지 매매를 끝내가지고, 손절이든 수익 실현이든 매매를 끝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삭제하고 도망가고 이런 짓을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오늘 2960원에 손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이제 그 매도자리를 어디에다 그렸냐면요, 자, 매도자리를 여기, 자, 여기 시가 있죠. 여기 시가에 처음 매도자리를 걸었거든요. 2960원이죠. 그러다가 살짝 후퇴를 여기
이동 평균선 크로스된 자리 여기를 항상 맞는 자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도 걸었다가 수정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수익을 실현한 상태가 됐고, 수익이 아니라 손절을 실현한 상태가 됐고, 그래서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더 내려와라, 더 내려와라,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500원쯤에 오면 다시 산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2,500원에 다시 사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게 개미할 끼고, 그 다음에 여기 상따까리 있죠. 고점이 상따까리입니다. 고점이 상따까리. 그리고 오늘도 역시 고점이 상따까리인데, 그 상따까리의 의미가 여러분, 상한가에서라도 매집하고 싶든지 상한가에서라도 팔고 싶든지 둘 중에 미친 짓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미친 짓입니다. 미친 수준으로 매집하거나 미친 수준으로 매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 차트 베이스는 저렇게 많이 유통 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급내지 않았거나 장악을 했거나 장악을 하고 싶었거나라는 차트 베이스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여러분, 제가 왜 버텼는지 그리고 왜 오늘까지 기다리면서 매도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차트 베이스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프라 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차트 베이스가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현 차트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으면, 아,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연기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상화폐 때문에 올랐잖아요. 가상화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상화폐가 요즘 어떻습니까? 5만 달러 넘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뭐 5,5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사고, 그 다음에 다른 미국의 어떤 뭐 덩치 큰 이런 애들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상화폐 사업자는 등록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면은 또 뭐 한다 그럽니까 여러분? 세금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통화 정책에 반하긴 합니다만 그 성장세를 누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방방 날고 있는 상황인데,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또 역시나 홀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좀 많이,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겠죠. 다 팔았으니까 조금 더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 있는 사람은, 가지 있는 사람 연속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팔아버린 사람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입장 차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 여기 오늘 2,905원에 매도했네요. 자, 2,905원에 매도했고,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팔고 내려오길 기다린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은차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역시 뭡니까? 아, 이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구경 중인 사람도 어떤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 그 정도 차트 베이스라면 저 밑에 내려오면 한번 사볼까를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구경 중인 사람, 팔아먹은 사람, 세력의 입장, 세력이 뭘 하는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을 읽어내면 우리가 올바른 대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들고 있고 오늘 매도하게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차트 베이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시고, 또 구경 중인 분들도 뭐 대응 잘 하셔가지고 또 수익으로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